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분석. 다음 3분기의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까? 3분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는다라는 뜻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을지 루즈하게 잡을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두고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번 주 나스닥을 위로 끌어올렸던 애들을 보면 이슈가 이렇다. 돈은 작년 대비 많이 벌어서 좋았다. 개수가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제품당 마진을 높여서. 대표적인 게 바로 테슬라였다. 그러니까 제품에 파는 개수는 오히려 줄거나 비슷한데 마진이 높아서 번 돈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차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런 이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변곡점에 도달했다. 바이탈 랄리지의 애덤 크리사펄리 설립자는 증시가 끈질기게 오른 이유는 하나는 FED와 인플레이션이 모두 중요한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해요. 변곡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곡률이 변하기 전의 위치를 변곡점이라고 하죠. 나름 몇몇의 애들이 선방에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지막에 스냅이라는 회사가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이 스냅이라는 회사가 꺾이면서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또 흐렸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SNS 섹터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도 트위터에 약반등이 나온 이유는 머스크가 사인한 금액에 강제로 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인수를 거절을 했죠. 거부를 했는데 하지만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강제 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으로 약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스냅 실적 부진하자 SNS 관련주 와르르. 스냅이 실적이 부진하니까 나머지 SNS 관련주들도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SNS 관련주가 무너진다로 볼 게 아니라 SNS의 주 매출인 광고가 박살이 나고 있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는 게 맞다. SNS의 주 수입원은 광고죠. 광고주들이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SNS 플랫폼에 돈을 태워서 광고를 하는 건데 광고주들이 광고 비용을 줄인다는 광고의 가성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돈을 태운 만큼의 반응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는 개인들이 지갑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는 곧 리세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리세션은 실적 부진, 실적 둔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월가부터 다른 애들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 우리 코인 투자자들도 이 흐름을 미리 캐치해야 한다. 사람들이 점점 돈이 없다라는 거죠.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봐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갚아야 될 돈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늘어나면서 지출은 많아지는 거죠. 다른 걸 소비해서 올라가는 지출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는 지출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버는 건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 내 생활 내에서 이자를 빼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인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마다 고배율 숏배팅이 같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고배율 숏배팅이 그렇게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관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거나 상승을 기대해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망보다는 최근에는 상방으로 베팅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매매하실 때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시는데 청산맵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청산맵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011 번호를 아직 쓰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부 다 010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011, 016, 019 이런 번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 번호를 고집해서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개인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예전부터 012를 장기간 쓰는 고객들은 전문직 또는 사업가 같은 경우가 덜어 있었던 것 같다. 그에 비해 LG나 알뜰통신사는 특히 과거에는 고객층 비중이 조금 달랐다는 속설도 있었다. 그러니까 스피드 011, 012를 쓰는 사람을 말고 016이나
019를 쓰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012를 쓰는 사람들은 전문직이나 사업가가 많았고 이 나머지 다른 회사의 번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써서 고객층의 비중이 좀 달랐다라는 거죠. 참고로 나는 헬로 모바일을 쓴다. 경희대 웨일님께서는 알뜰 통신사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니까 굉장히 싸서 저도 좀 갈아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다. 이 통신사별로 연체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미국으로 따지면 버라이즌이 약간 예전에 과거 SK, 선경텔레콤 같은 느낌이다. SK가 선경의 약자죠. 성경텔레콤이 SK로 바뀌었는데 성경텔레콤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성경텔레콤이 011 번호를 썼죠. 그래서 버라이즌은 연체율이 항상 낮은 편이고 AT&T의 경우 연체율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버라이즌 2년 만에 통신비 인상, 인플레 대응이라고 하면서 통신비 인상이란 건 뭐겠어요? 결국 고객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이나 요금들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버라이즌은 중산층 이상이 많이 쓰기 때문에 통신비를 올려도 연체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내는 정도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AT&T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AT&T 주가 8% 가까이 폭락. 인플레 부담에 고객들 통신비 연체. 그죠?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면 여기에 직격탄을 받는 사람이 AT&T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연체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중산층 이하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핸드폰 요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 요게 핵심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중간 이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점점 더 핸드폰 요금을 못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실물 경기 체감을 나타낼 수 있는 거의 쪽집게 지표인 셈이다. 그죠? 어쨌든 돈이 없어도 핸드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은 다들 잘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내고 정지가 안 되게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 요금, 통신 요금을 내는 걸 보면 실물 경기를 체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핸드폰 요금도 연체 중인데 주식, 코인을 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그죠? 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돈을 못 벌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코인이나 주식에 물려 있어가지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아무튼 얘네들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죠, 시장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래들은 이런 지표를 보고 MM의 방향성을 정하니까 코인이 들쑥날쑥 하는 거다. 어쨌든 MM, 마켓 메이킹을 할 때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카드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시죠?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연체율이 다행히 변하지 않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지난 6월 신용카드 연체율 변하지 않았다라고 적혀있죠. 왜냐? 이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나름 중산층 이상 신청하니까. 그죠? 아무나 쓸 수 없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은 연체를 하지 않고 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산층은 아직 버틸만 하다는 거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플레이션의 이슈성이 확 줄어들어. 기름값이 비싸고 원자재가 미친듯이 폭등을 해도 기업들이 업황으로 인해 구매를 줄이면 원자재 가격은 알아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죠? 어쨌든 기름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올라도 결국 원자재를 구매하는 이 기업들이 구매를 줄여버리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운송이 문제라 가지고 공급을 하는 곳에는 계속해서 재고가 쌓여가고 있고 얘네들이 빠르게 운송이 못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이런 걸 떠나서 기업들이 구매 자체를 안 해버리면 여기에 재고가 쌓이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운송조차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래서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플레도 중요한 이슈였지만 이제는 리세션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죠? 어쨌든 기업의 실적 둔화 로 인해서 주가도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옐런이 24일 방송에서 뭔가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만약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그걸 가지고 경기 침체로 규정하면 굉장히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확인 사살이다. 진짜 인플레 이슈는 이미 끝났다. 내가 아직 경기 침체라고 규정하기 전까지는 지표가 아무리 나쁘게 나와도 경기 침체는 공식적으로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경기 침체인 거 분명히 알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약간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 말을 듣고 경기 침체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눈치껏 알아서 비중 조절해야 하고, 오히려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나면 매수각을 노려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그죠?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나면 결국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경기 부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매수각을 노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투자 수익률 상위권 유저들의 투자 종목을 미래에셋 한정 무기명 통계로 공유하는데, 이것도 재밌네요. 순매도 상위가 테슬라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상위권 유저들의 순매도 1위가 테슬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주의 순매도 상위는 울트라 빅스 ETF다. ETF 중에서는 이 울트라 빅스를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2분기까지는 제품 가격을 올려도 매출 유지가 되었겠지만 이번 3분기는 쉽지 않을 거다는 반증이다.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려서 수익이 늘어났지만 3분기부터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2배 늘었다라는 건 작년 대비해서 2배가 늘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3분기를 비교를 했을 때 작년 대비 3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알트를 포함한 코인들이 반등한 이유 중 하나가 대형 고래들의 매집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크립토컨트 분석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 반등은 마켓메이커의 주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대형 고래들의 매집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떡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뭐 실제로 갈색이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갈색은 요걸 뜻하는 거예요. more than 10K죠. 그러면 10,000개 이상의 비트를 모은 지갑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냥 대형 고래가 많이들 매집한 것 같아, 그냥 같아로 심플하게 끝나서 좀 아쉽다. 근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내가 알기로 이건 사이클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이런 통계에서 중요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아니다. 물론 고래의 움직임은 개인적인 흥미가 생기지만 어쨌든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건 당연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죠. 하나의 사이클을 마무리 지을 때 지금은 거래소별 KYC, 신원 인증이 대부분 의무화되었지만, 과거 바이낸스 같은 경우 수백 개, 수천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API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엄청 반복하지만 순차적으로는 모아 나간다. 그러니까 계정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마구 분산시켜서 이걸 가지고 API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손으로 호가 누르고 수량 입력하고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눌러서가 아니라 API로 이용해서 자동 매매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문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계속 수익이 나면 천천히 이제 순차적으로 모아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개수가 되면 해당 계정의 비트를 외부 계정으로 옮겨서 외부 지갑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가지고 특정 개수의 비트코인이 생기게 되면 그걸 외부 지갑으로 빼버린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올라가는 게 이 그래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로 분산시켜 놓은 계정들에서 나온 수익들을 뽑는데, 그때 10개에서 100개의 비트코인의 지갑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갑은 일정 수수료를 떼고 믹서를 거쳐 결국 대형 지갑으로 모은다. 추적이 어렵게끔 믹싱을 한번 돌려가지고 대형 지갑으로 차곡차곡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00개 이상의 지갑의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믹서기에 옮겨지면 이렇게 10K급의 고래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다. 한 방에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믹서에 다 집어넣고 한 방에 돌려가지고 하나의 지갑으로 똥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럼 그 대형 지갑들은 대출 시스템을 통해 일부를 출금해서 레버리지를 낀 다음 선물에 들어가는 구조로 사이클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 많은 10K 이상의 지갑을 만들어서 이걸 이용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러면 대출을 일으킨다는 건 이 10K의 코인이 그대로 있고 또 새로운 코인이 나오는 거죠. 이 코인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선물 시장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 트레이딩을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와 가지아를 해석하기는 좀 아쉽고, 얘들이 더 이상 안 늘어나네?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대충 얼마로 설정하고 사이클을 얼마로 정했나 보다로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개수 늘리기를 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정도면 이번 작업은 끝난다 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자다가 조상님이 꿈에서 알려줬다.
아시죠? 출처를 말씀드리기 애매하면 늘 조상님이 꿈에서 알려줬다라고 하죠. 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거래소들은 월급 주기도 힘든 거래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던데 거래소들이 월급을 못 준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매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굉장히 힘든 거래소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조심하자.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뭐 먹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쿠코인에서 또 내부자가 폭로를 해가지고 거래소에 코인이 얼마 없다, 뭐 빈틈이 있다, 뭐 5천억치의 빈틈이 있다, 뭐 루나로 큰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거래소들도 상황이 안 좋은 곳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고 사건이 터져버리면 만약 내가 쿠코인에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내 돈을 묶이거나 문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 피해가는 게 맞다. 혹시나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쿠코인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돈을 미리 좀 빼놓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